이제 치료를 죄송합니다. 저희 예. 여기에 특정 세상에서 왔는데요. 예. 재미난 소리가 들려가지고요. 치료하시는 중이세요? 그냥 환자분들 좀 긴장하시니까 좀 웃겨드리려고, 긴장 좀 풀어드리려고 농담한 거죠. 근데 어디서 많이 뵀던 분 같은데요. 공채 개그맨 16기 출신이고요. 치과 의사 김영삼입니다. 지금은 유쾌한 치과 의사가 된 그는 사실 안녕하십니까? 안다 박사 김 박사입니다. 개그맨으로 유명세를 펼쳤던 인물입니다. 치과계 유재석, 치과계 BTS라고. BTS 팬들 난리 나는 거 아니에요? 치과계에서는 그렇다고요. 치과계에서는. 개그맨에서 치과 의사로 위기를 기회로 바꿔 독특한 이력을 만들어낸 인간 김영삼. 그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갑니다. 특이한 이력의 주인공이 있다고 해서 만나러 간 서울 강남의 한 병원. 안녕. 오늘 신입사원들, 반갑네. 첫 직장부터 좋은 데로 왔어야 되는데 큰일이네. 여기 별로야. 열심히 잘하고, 다음날 안 나올 거면 꼭 미리 말하고 안 나오고, 알았지? 그냥 안 나오고 그러면 말 말고. 영삼 씨는 22명의 직원과 6명의 의사가 함께 일하는 병원의 원장입니다. 예약 환자가 꽤 많아 보여요. 대부분이 어떤 진료예요? 대부분이 사랑니 뽑는 분이 한 15분 정도. 꼭 일부러 전문하려고 그런 건 아닌데 한 20년 동안 이 자리에서 사랑니를 뽑다 보니까 그냥 어설프게 전문이 돼가지고 그냥 그 소개 환자분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사랑니를 아프지 않게 빠르게 잘 뽑기로 소문이 자자하다는데 한번 볼까요? 쫄지 마시고. 네. 반대쪽 사랑니 제가 뽑았었죠? 다음 생에는 의사와 환자로 바꿔서 만납시다. 알겠죠? 네. 고개 좀 들어봐요. 먼저 긴장 풀어주시고 소리 날 수 있습니다. 네. 자, 뽑았습니다. 순식간이네요. 너무 빨리 뽑아서 내가 쫓아갈 수가 없었어. 사랑니 뽑는 실력이 좋다 보니 한 번 온 환자는 꼭 다시 찾는다고 합니다. 너무 쫄지 마시고. 반대쪽 사랑니를 내가 작년에 빼줬더라고. 아니 그러면은 이거는 딴 데 갔어야지. 은혜를 원수로 갚으면 어떡해. 재치 있는 입담으로 환자의 긴장을 풀어주고 이렇게. 아픔을 느낄 새도 없이 쏙 수고했어요. 끝났습니다. 잡초 뽑듯 쉽게 사랑니를 뽑아버리는 김영삼. 어쩌다 그는 사랑니 발치의 달인이 된 걸까요? 개원할 때는 몰랐어요. 사실 제가 시골 출신이어가지고 강남이 비싼 데인지도 몰랐습니다. 걱정 많이 했죠. 솔직히 이제 진료 경험도 적고 어리고 했으니까 걱정을 많이 해서 처음에 개원해가지고 월화수목 야간 진료했어요. 강남역이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많고 다른 사람들은 사랑니 잘 안 빼주고 그러니까 그냥 사랑니 빼는 게 편했어요. 비용도 저렴해서 그냥 환자들도 내는 것도 불편하지도 않고 그래서 사랑니 열심히 뺐더니 어느 순간에 막 사랑니 전문 치과가 돼 있는 거예요. 사랑니가 너무 많이 오고 변수가 많아요.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선택했던 사랑니 치료. 수많은 노력 끝에 20여 년 동안 수만 개의 사랑니를 뽑아 이제는 최고의 경지에 이르게 됐답니다. 어디론가 급히 가는 김영삼. 병원 내 강의실엔 치과 의사들이 모였습니다. 나도 옛날 거랑 진짜 대부분 새내기 치과 의사라고 해요. 오늘은 수강생들이 자기 환자들을 데려와서 이 후배들 직접 사랑니 뽑는 거 가르쳐주고 임플란트 심는 거 가르쳐주는 그런 세미나입니다. 명확한 이름을 가지고 명확하게 아직은 경험이 부족한 치과 의사들을 대상으로 진료 노하우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밖에는 다 거의 갈아버리다시피 시간 없는 치과 의사를 가르치는 치과 의사라니 엑스레이 중간에 꼭 찍어. 보통 실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겠죠?
이제 헤마토마성으로 피 빠질 데가 없어서 조금 부을 수도 있는데 7번 디스탈 쪽에 꽉 이렇게 긁어줘요. 회전을 시켜야지. 링구얼 쪽에서 살짝. 환자에겐 유쾌하지만 강의에 있어서만큼은 웃음기 제로, 진지합니다.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공합은 너무 타이트하지 않게. 알겠지? 원장님께서 특히 20년 동안 하시던 그런 임상 팁하고 노하우들을 되게 많이 알려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일반 치과 의사들이 좀 더 사랑니 발치에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큰 계기가 되었죠. 치과계에서 인정받는 전문가가 된 김영삼. 진료하랴 강의하랴 잠시도 쉴 틈이 없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반나절이 흐르고야 드디어 앉아봅니다. 달달한 캔커피 한 잔과 함께하는 꿀 같은 휴식 시간. 이제야 한숨 돌려봅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원래는 커피도 하루에 하나 이렇게 먹었는데 요즘은 하나 먹어가지고는 너무 힘들어요, 사실. 그래서 한 3개도 먹고 그러는 것 같아요, 요즘은 하루에. 모르는 사람이 보면 치과 의사 그 자체. 이 사람이 개그맨이었다는 사실 믿어지시나요? 학창 시절부터 재밌고 공부 잘하기로 유명했던 그는 치과대학을 졸업한 후 개그맨 시험에 지원했습니다. 대학 들어가서는 어쨌든 6년 동안 학교를 열심히 다녔죠. 그러니까 졸업을 하고 딱 돼서 이제 학교에서 수련을 이제 하고 있는데 일요일 날 거실에서 이렇게 쭉 자고 있는데 TV 이제 KBS를 틀어놨어요. 근데 TV가 이렇게 나오는데 개그맨 모집 공고 이런 게 뜨잖아요. 지금은 아닌데 예전에는 나이 제한이 있었어요. 와, 내가 벌써 그런 나이가 됐나? 이제는 사람 뽑는 나이에 걸리는 나이가 됐구나. 근데 바쁘게 살아왔더니 이제는 뭔가 도전하기에는 너무 늙은 나이가 돼버렸구나라는 걸 딱 깨달으면서 그냥 한번 봐보자. 뭐 떨어지더라도 그냥 한번 나중에 도전도 안 한 게 후회될 수는 있잖아요. 개그가 운명이었을까요? 남들은 여러 번 떨어진다는 공채 시험을 단 한 번에 합격했습니다.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운이 좋았던 것 같고. 근데 이제 한 번에 붙은 것까지는 운이 좋아서 했는데 역시 개그맨은 준비가 좀 돼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그 무대가 경험 같은 것도 좀 있고 그게 됐어야 되는데 제가 그런 거 없이 된 것이 조금 후회스럽긴 하죠. 저도 이제 치과 의사가 되고 시험 본 거니까 그전에는 공부만 했잖아요. 남들을 웃기는 건 행복했지만 무대에 서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개그맨이라는 일에 진심이었던 그는 바람잡이까지 하며 닥치는 대로 무대에 섰습니다. 그의 개그가 빛을 막 발할 무렵 갑자기 무대에서 사라졌던 영삼 씨는 치과 의사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어려. 힘든 하루를 마치고 퇴근하는 길. 어디로 가야 되는데? 이제 집으로 갑니다, 저는. 아, 네, 거의 네. 가까운 거리인가요? 걸어. 예. 집까지는 걸어서 10분. 가까운 곳으로 집을 구한 그만의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깨끗하게 정돈돼 있는 집. 그런데 가만 들여다보니 집이라기에는 조금 휑한 느낌입니다. 근데 아무도 없네요. 이게 그 가족들은 애들은 학교 때문에 좀 딴 데 살고요. 저는 이렇게 걸어 다니는 출근하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바로 치과 옆에다가 이렇게 한 10분 거리에 이렇게 아파트 하나 얻어서 뭐 숙소 겸 이제 뭐 작업실 겸 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여행 가방은 왜 거실에 있는 걸까요? 어디 가셔요? 미국은 다음 주 목요일, 그러니까 수요일까지 진료하고 목요일 날 비행기 타고 가서 토, 일 강의하고. 그럼 해외를 자주 나가시는 거예요? 제가 코로나 전에 2019년에 계산을 해보니까 365일 중에 122일을 강의했어요. 7개국 24개 도시에서 강의를 했는데 비행기만 700시간을 탔더라고요. 1년에 비행기만 700시간. 사랑니 발치 전문가로 알려지면서 전 세계에서 강의 요청이 들어오는데요.
외국에서는 국민 MC 유재석 씨가 부럽지 않을 정도로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그냥 보람 있고 또 나름대로 한국 치과 기술을 세계에 전파한다. 뭐 그런 또 자부심과 긍지로 하는 거죠. 어느새 다가온 저녁 시간. 요리라도 하려는 건지 냉장고를 열어보는데요. 동태탕. 텅 빈 냉장고를 탈탈 털어서 준비한 건 귀한 손님을 위한 특별 메뉴라고 합니다. 누가 좀 귀한 분이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접대 좀 하려고 안 하던 거 한번 해봅니다. 예. 동태탕을 준비한다는데 동태 있는 거죠? 네, 동태 아니에요 이거? 무인데? 나 무예요? 동태는 동태가 동태가 없어요. 이거 무구나. 저기 동태가 없네 그러면? 동태탕인데? 잠깐 제가 다시 볼게요. 진짜로? 동태가 없는 동태탕을 끓일 뻔했네요. 왜 동태가 없을까? 나 이해가 안 가네. 귀한 손님을 위해 동태 잡으러 출동. 과연 제대로 동태를 사왔을지. 가게 문 닫아가지고 인스턴트 사왔어요. 어쩔 수 없이. 문 닫았어요? 네, 진짜 창피하네. 결국 육개장으로 메뉴 변경. 병원에서 저희가 뵐 때는 네. 굉장히 능력 있고 프로페셔널한 의사 선생님인데 네. 살림은 영 아니신가 봐요. 그래서 거기서 먹는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사료. 제가 먹는 건 다 사료래요. 그래서 제가 밥 먹으러 가면 기름 넣으러 가냐 이래요. 그냥 평소에 안 하던 요리까지 하게 하는 귀한 손님이 대체 누굴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빨리.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얼굴인데요. 우리가 아는 그 정형돈 씨? 아이스크림인데.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저희 개그맨 1년 후배인데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언젠가 또 뜨면 여러분들이 알아보실지 모르니까. 저 꿈이에요. 이런 거 촬영하는 거. 이거 너도 열심히 하면 형처럼 열심히 하면 또 이런 방송도 출연할 기회가 주어질 거야. 안녕하세요, 부모님들. 꼭 다음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KBS 귀한 손님의 정체는 김영삼의 1년 후배 개그맨 정형돈. 그는 영삼 씨가 치과 의사가 된 후에도 계속 인연을 이어와 이제는 20년 넘게 형 동생으로 지내는 사이랍니다. 육개장. 내가 사실은 너 온다고 동태찌개를 끓이려고 했어요. 왜냐면 소주 안주로는 국물이 좋겠다 싶어서. 안 먹어, 동태찌개. 독찌개 안 먹어? 너 내가 뭐 안 먹냐고 물어봤을 때 다 잘 먹는다고 했지? 나는 생선 안 먹잖아. 그러면 왜 다 잘 먹는다고 해? 상선을 빼고 그런 말 했어야지. 내가 20년 전부터 난 회도 안 먹고 그랬잖아. 회는 안 먹지, 알지? 회는 안 먹지. 생선 아니야. 나 생선 구이는 먹고. 두 분 정말 친한 거 맞죠? 서로의 식성은 몰라도 우정은 돈독해 보입니다. 엄격하기로 소문난 개그계 위계질서. 특히 1년 선후배 사이가 가장 어렵다고 하던데 이 두 사람은 예외였다고 합니다. 영상 원장님은 좀 어떤 선배잖아요? 어떤 사람 선배고 어떤 개그맨이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 선배님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진짜 형 같은 존재였던 것 같아요. 그냥 형이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거의 처음부터도. 영삼이 형, 영삼이 형. 어려운 시간을 함께 보내서일까요? 두 사람이 이토록 오랜 시간 우정을 나누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제 그 개그맨 첫 월급이 14만 5천 원이었거든요. 뭐 한 달에 60만 원이 안 되잖아요. 60만 원. 저는요? 한 달에 60만 원이 안 되는데 방값이 25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60만 원이 안 되는데 25만 원을 내면 한 35만 원, 30만 원 좀 넘는 돈으로 출퇴근을 해야 되는데 그때 영삼이 형이 바로 옆에 살았으니까 진짜 거의 뭐 맨날 뭐 먹는 거, 술값 이런 거 영삼이 형이 다 내줬죠. 그리고 꼭 뜨면 형 좀 꽂아달라. 근데 이제 지금은 그냥 돈으로 주려고요. 자칫 빈정상할 만한 장난도 서슴지 않는 그들. 정말 친해 보이죠? 꽂아줘. 아니야. 도저히 못 꽂겠어. 늘 배고팠던 개그맨 시절.
그는 자신도 넉넉지 않은 형편이었지만 알바비도 동료들과 나누는 따뜻한 사람이었답니다. 개그맨 처음 들어가면 3달 동안 50만 원인가 나와요. 당시에 20년 전이 정확히 20년 전인데 50만 원씩 3달 나오고 그게 전부 답니다. 출연료가 없어요. 저는 치과 의사니까 이제 방송 나가는 날 말고는 치과들 의사들 사이트 가보면은 갑자기 구인 구직이 이렇게 뜹니다. 하루 이틀 초상집, 그다음에 신혼여행 가는데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가서 알바 뛰고 하루에 뭐 몇십만 원 받고 그렇게 했죠. 그토록 절실하게 샀던 무대를 그는 왜 포기를 했던 걸까요? 개그맨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 비밀은 그의 신체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래서 사실 개그맨 그만두게 된 건데 척추 수술을 했어요. 원래 조금 고질적인 좀 불편한 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수술하면 좋아진다고 그래서 했는데 더 불편해져 버린 거죠. 뭐 이게 나중에는 몸이 아픈 게 아니라 사람이 마음이 아파져요. 막 괜히 후회되고 내가 왜 수술했을까 막. 그래서 정말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우울증 걸려서 내가 정말 극단적인 선택이라도 해버릴까 막 그런 게 두려워지는 거 있죠. 척추 수술을 2번이나 했지만 오히려 허리는 더 악화됐답니다. 점점 나빠지다 보니 우울증과 공황장애라는 마음의 병까지 앓게 되면서 결국 개그맨을 그만두고 외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편하지가 않더라고요. 이제 척추 수술하고 내 자신이 막 거의 우울증에 빠져 있는데 방송을 한다는 것 자체도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뭐 할 것도 없고, 그리고 약간 동작이 불편해 보이는 그게 화면에 보이는 게 제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를 처음 보는 사람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저는 척추 수술하기 전까지는 날렵하게 막 움직이다가 그리고 나서는 제가 제 화면으로 저를 보면 너무 불편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방송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제 마음이 더 소중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뭐 그 당시에도 뭐 잘 나가진 않았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뭐 프로그램도 하고 라디오도 하고 꾸준히 뭔가를 하고 있었는데 그냥 다 끊고 죄송합니다. 저 좀 쉴게요. 그러고 그냥 떠났어요. 그만큼 안 좋은 거. 수술 후유증으로 웃는 법을 잊어버린 개그맨 김영삼. 결국 무대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그가 향한 곳은 주방 한켠의 즉석밥 창고. 그의 아침이라고 합니다. 햄이 유일한 반찬이에요. 5분 만에 완성된 김영삼표 초간단 아침 식사. 아침을 제대로 챙겨 먹기엔 너무 바쁘고 시간이 아깝다고 합니다. 밥 먹는 시간을 아끼는 이유는 아침마다 꼭 해야 하는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대체 무슨 일인 걸까요? 전 세계에서 날라오는 강의 들으신 분들이 뭐 이 사랑니 어떻게 빼야 되느냐, 이거 임플란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있는데 이거 어떻게 빼야 되냐. 그러면 제가 이제 스마트폰으로 캡처해서 이렇게 잘라서 빼라, 이런 거 이렇게 막 보여주는 거고, 잘 된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들이 많이 옵니다.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인정받고 있는 김영삼. 이 모든 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조금 누가 잘한다는 분들이 있으면 가서 늘 병원에 가서 정말 배우러 왔습니다. 그러고 다 견학도 하고 작은 어떤 뭐 사랑니 관련된 세미나가 있어도 가서 듣고, 정말 좀 배울 수 있는 곳이라면 전 세계 어디를 가서라도 예를 들어서 바르셀로나 갔다. 그럼 사람들은 막 가우디 건축물 막 다 그런 거 보잖아요. 저는 바르셀로나에 일주일 있었는 동안에도 치과가 있었어요. 대학병원에 한 3, 4일, 그다음에 개인 치과에 한 3, 4일, 그런 식으로 약간 내가 가는 곳마다도 좀 전 세계별로 다 다르겠지 하고 치과만 가서 공부했습니다. 노력만이 살 길이라는 걸 깨달았던 김영삼.
그의 노력이 현재의 치과의사 김영삼을 만든 거겠죠. 비록 개그맨은 그만뒀지만 치과의사로 우뚝 선 영삼 씨. 그래도 이거 있어도 되게 편하시죠. 틀니하고는 확실히 다르잖아요. 그죠? 원래 틀니 하시던 분들이 임플란트를 하면 다시 태어났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로. 치과라는 새로운 무대에서 건강이라는 웃음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왔어? 오늘은 특별한 환자가 오는 날. 아이들까지 모두 알고 지낼 정도로 굉장히 친해 보이는데요. 환자의 정체는 제도 씨 조금 더 있어. 여기 윤석이 뭐 다 아는 사람 아니에요? 요즘 네네네. 요즘 뭐 물건 파신다고. 그렇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유명 개그맨, 인기 개그맨 김상입니다. 반갑습니다. 20년 전 같은 개그 코너를 했던 동기 개그맨 김인석. 이제는 동료 사이가 아닌 김인석 가족의 치아를 책임지는 주치의와 환자 사이죠. 어느덧 아버지가 된 동료. 지인들, 동료들 애들 오면 너무 기뻐요. 네. 치과 의사로서 보람 있고. 그가 가장 뿌듯한 순간이라는데요. 오우 많이 났다. 많이 났지? 아래 앞니 정상. 태양이의 치아 상태는 어떨까요? 근데 여기 충치 있네. 충치 있어? 여기 있잖아. 아프다 소리 안 하던데. 아프다 하면 이미 늦은 늦은 거구나. 이거는 좀 내가 치료 계획을 고민해 볼게. 온 김에 밥이나 먹자. 밥 알았어, 먹고 가. 오케이. 어. 밥 먹자, 점심시간이니까. 밥 먹고 가자. 맛있는 거 먹자. 오랜 동료와 뜨끈한 세월 한 그릇. 어떻게 태양아 김치 하나 먹어? 태산아. 동료로 만난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가장이 됐네요. 태양아, 너 나중에 사랑니 빼러 꼭 삼촌한테 와야 돼. 알았지? 삼촌이 이렇게 옆으로 누워 있는 사랑니를 한 번도 안 뽑아보고 니네 아빠한테 처음 뽑아봤다. 무슨 뜻이에요? 아니 뭐냐면 아빠가 니네 이빨이 아빠로 아프면 연습했어. 그때 고생한 거 생각 한 달 고생한 거 같아. 그러니까 20년 전에 내가 1호야. 김영삼 사랑니 1호가 접니다. 사랑니 대가의 첫 환자입니다. 아니 근데 돌이켜 보니까 형이 개그맨 시험을 잘 봤던 거잖아. 어쨌든 나도 대학로 공연을 다 해봤잖아. 그렇지. 해보고 공연해봤잖아. 그게 진짜 강의하는데 강의할 도움이 돼. 때? 우선 안 떨려. 아 그리고 개그맨 본능이 뭔 줄 알아? 뭐야? 아 창피한데. 학술 대회 같은 거 하지. 끝나면 경품 추첨하지. 내가 아 그거 또 하고 싶지 괜히. 하고 싶어. 그래서 맞아. 내가 주최 측에 혹시 뭐 이거 있어, 맞아. 연예인 직업병. 부르는 사람 없으시면은 끝나고 경품 추첨 제가 다 해보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있는데 딴 사람 부를 그치. 이유가 있나 뭐 이런 생각 그래서 들죠. 맞아. 그래가지고 그런 생각 하지. 내친 김에 약속까지 합니다. 난 개인적으로 그래서 코로나 끝나면 음. 이 추억의 개그맨들끼리 한번 공연 뭐야? 하나 만들어도 그렇지. 재밌을 것 같아. 좀 20주년 출발해야지. 20주년 기념 콘서트 한번 하자고. 맞아. 파이팅. 어려움을 딛고 일어선 김영삼. 그의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치과 의사가 되고 싶다. 우리나라 치과 의사들이 김영삼이라는 치과 의사가 한국 치과를 세계에 알렸다. 이런 거에 우리나라 치과 의사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갖는 그런 치과 의사가 되는 게 제 꿈입니다. 실패로 끝날 뻔했던 영삼 씨의 개그맨 이력은 그를 유일무이한 치과의사로 만들어줬습니다. 세계 무대에서 빛이 날 특별한 치과의사 영삼 씨의 앞날을 응원합니다.